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어TV 시작합니다. 제가 그동안 감기를 심하게 앓아서 목소리가 촬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해서 그동안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후 그 직원들 환급 차감한 후의 붕괴에 대한 질문을 카페에서 받았는데 글로 쓰기에는 너무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시작할게요. 하기에 앞서 먼저 개념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판서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하는 데가 원천징수 의무자, 우리 이거를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이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냐, 근로자의 급여를 우리가 줄 때 100% 다 안 주죠. 예를 들면 90만 주고 나머지 10은 우리가 주기 전에 차감한 후 이거를 모아둡니다. 어디? 예수금이라는 계정에 모아둡니다. 이 예수금이라는 단어가 매우 어렵죠. 저는 얘를 외울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의 피땀 어린 돈을 정확하게 모아놓고 이거를 지급하고 환불할 때 환불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금이다 라고 지어졌다 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이 예수금에는 뭐가 들어가냐, 4대 보험에 대한 거, 근로자분 납부분과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소라고 쓸게요. 지방소득세를 예수금 계정에 냈다 넣습니다. 근데 예수금이란 계정에 넣는데 이 예수금이 들어가는 건 4대 보험과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즉 4개, 5, 6개에 대해서 예수금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뭉뚱그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표에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자세히 적어 놓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합쳐서 놓아놓고 이거를 통쳐서 계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얘가 모자르거나 환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4대 보험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소득세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지방소득세를 잘못해놨는지 원인을 찾을 때는 이 모든 항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려를 위해서 제가 잔소리한 거니까. 여하튼 예수금에는 이 항목들에 대한 금액들을 적립하고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예수금이란 계정에 이 10% 정도라고 치고, 이 10% 이거 예측입니다. 그냥 이거 10%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숫자로 대충 예시든 거예요. 90%만 매달 주죠. 이거를 언제? 1년간 계속 준다고 치고, 이 사람에 대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매달 1,000원과 100원을 지급했다 칠게요. 그러면 매달 1,100원을 1년 12달 다 지급했다가 12개월 다음 해에 우리가 연말정산하죠. 이거는 next year. 제가 영어 쓰는데 가끔 스펠링 틀리거나 단어 의미가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다음 해에 1월, 자, 2월, 3월, 4월 이렇게 쭉쭉 가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는 건 시점도 매우 이해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연말정산은 언제 하느냐. 1년 12달에 대한 정산을 매달 1,100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걸 보면 근로자 수,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가 10% 돈을 받아놨다가 세금 신고하는 거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예요. 왜냐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는 거를 이행한 거를 신고한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원천징수 근로소득 뭐 이렇게 그 원천징수 원천징수 내역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신고를 할 때 보시면 인원 들어가고요. 근데 인원이니까 총 토탈이에요. 우리 근로자가 5명이다. 5명이고 그 다음에 소득 금액 만약에 5천이다. 5천이고 납부할 세금 원천세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가죠. 얘는 국세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원천세, 소득세만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10%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하죠. 이거는 지방소득세. 원천세의 10%입니다. 그죠? 이거는 국세, 얘는 지방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달 신고를 했었는데
다음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자 각각 A라는 사람의 부양가족하고 카드, 소득 쓴거, 의료비 이런 것들 다 해서 실제 여태까지 1,100원씩 12달 납부한, 그죠? 12,000원, 12,200원, 13,200원이 되겠나? 어쨌든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3,200원. 이거 금액을 여태 납부한 세금하고, 그죠? 지금 정산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요. 자, 1년간 이 사람이 쓴 납부한 거를 먼저 납부한 거는 선납세금이죠. 그죠? 먼저 납부한 세금하고 정산액. 정산은 연말정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금액하고 비교를 해요. 두 개를 비교해서 연말정산한 금액보다 세금이 더 크다. 결정세액이 0이 나왔고 이걸 결정세액이 0이니까 다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환급해요. 근데 만약에 연말정산액이 더 크고 선납한 세금, 먼저 납부한 세금이 적다 그러면 추징을 하는 거죠. 얘가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2월 동안 작업을 해서 3월 10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매달 하는 거와 3월 10일 여기다가 지급명세서라는 신고를 하나 더 해요. 얘가 뭐하냐? 사람 주민등록번호와 그 사람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이 사람 카드 내역, 의료비 다 한 내용을 다 반영한, 그죠? 연말정산 내용서하고 같이 이 지급명세서를 신고를 해요. 그래서 환급을 할지 아니면 추징을 할지 이 내용들을 인별로, 개개인별로 다 신고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고서는 토탈 인원수하고 토탈 금액이었는데 이거는 개개인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죠. 자,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문제는 환급이 있을 때 2월 급여에 반영해서 주잖아요. 2월 말 급여에 환급 금액을 반영을 해서 줘요. 근데 이때 쓰는 분기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3월 10일에 대한 또 분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개념은 드렸고, 자, 그러면 연말정산 분기만이에요. 연말정산을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할 때는 우리가 가지급이라는 계정을 써요. 가지급이라는 계정을 쓰는 건 뭐냐면 근로자 환급액을 임시계정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죠? 환급을 받아서 지급하는 단지도 있어요. 근데 아직 환급 못 왔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2월달 급여에 반영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리 주는 거니까 가지급, 얘는 자산 계정입니다. 가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돌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대변, 자산의 감소죠. 그러니까 환급은 가지급금 차변, 대변, 예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환급금을 조정해서 납부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예수금을 차감하고 신고하고 납부할 때 이 가지급은 대변으로 가서 상계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할 때 주는 월급에 드는 원래 미리 떼놓은 예수금을 이때 상계하는 거죠. 즉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를 급여 100만원 중 소득세 1,000원, 지방소득세 100원을 매달 납부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보면 이 사람 매월 1월에 매달 받는 거라고 하고 이 사람 이제 급여를 받는 거죠. 급여 100만원을 받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00으로 해요. 뭐 완내 정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금은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금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나눠서 본다고 했죠. 퉁쳐서 쓰면 안 돼요. 예수금, 소득세, 또 예수금, 지방소득세. 자, 예시를 아까 1,000원하고 100원 했으니까 나머지는 예금이 매달 99만 8,900원을 받았어요. 자, 근데 제가 말했죠. 2월 급여에 반영해서 환급분 있으면 준다고. 그죠? 자, 2월 급여 환급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환급이 결정이 2,000원하고 200원이 났다고 칩시다. 2,200원이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 2,200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이 사람이 이번에 받을 원래는 100만 원에 대해서 돈을 받죠. 그죠? 근데 매달 차감하는 게 매달 우리가 예수금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떼놓은 금액이 얼마예요? 1,100원 뗀 실제 금액 90만 8,900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2월 달에는 환급액이 있죠.
환급액이 얼마? 2,2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하니까 1,100원이 남으니까 100, 1,100원 만큼 이번에는 실수령은 늘어나는 거죠. 이게 2월달에 실수령이에요. 매달 이렇게 받다가. 그죠? 그래서 2월달에 급여를 받을 때 요거를 반영해 줘야 돼요. 자, 급여가 원래는 매달 똑같이 발생하니까 100원은 맞고, 이 사람 이제 예금이죠. 사실은 얘를 먼저 써도 되고 나중에 차감한 후에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쓸게요. 100만 원하고 1,100원을 실제로 이 사람 돈을 더 받을 거예요. 자, 매달 똑같이 나간 예수금 뗍니다. 이거 생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얼마를 뗐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야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 안 헷갈려요. 자,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 지방소득세 똑같이 1,000원, 100원 떼는 거는 냅두고 똑같이 얘는 똑같죠. 얘하고 얘는 똑같이 가요. 다만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어요. 근데 어디서 늘었어요? 임시로 먼저 준다며요. 가지급금 2,000원과 2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100만 원하고 2,200원. 자, 대변이 똑같이 차변이 100만 원, 100, 2,200원이죠. 여기도 똑같이 100, 2,200원이죠. 대차 평균을 해서 차대변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3월 10일 날 원천징수를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우리가 예수금을 이번에는 납부할 게 없어요. 그죠? 신고 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수금이 요거 있던 거 이걸 원래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할 게 없어요. 가수금과 상계합니다. 예수금 소득세 1,000원과 예수금 지방소득세 100원 납부하는 대신 환급해 준 거잖아요. 그죠? 신고만 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 자, 가지금이 2,200원이 지금 자산으로 미리 줬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상계를 다 하려고 해도 지금 1,100원밖에 없으니까 1,100원만 이번 달에 한단 말이죠. 가지급금 일단 1,000원과 가지급금 100원만큼만 일단 상계 처리해서 없습니다. 아직 가지급금 얘를 상계했으면 얼마 남았어요? 아직 1,100원이 남아있어요. 그죠? 없어져야 될 거. 임시계정이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죠? 1,100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3월 10일 끝났죠? 3월 31일 날 월급을 또 줍니다. 급여 똑같이 100만원. 그죠? 예금 이번에는 얘하고 변동이 없는 거죠. 똑같이 가는 거죠. 99만 8,900원이죠. 그 다음에 예수금 소득세와 예수금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달 4월 10일 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신고하는 날 신고는 해요. 이번에도 어떻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죠. 조정 신고하는 거니까. 조정 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 또 예수금이 요게 차변으로 오면서 부채가 줄어들죠. 소득세 1,000원. 원래는 예금에서 납부해야 되는데 예금에서 납부할 게 없어요. 대신 우리가 미리 내준 거니까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100원.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가지급금 1,100원 남아있죠? 요거 이렇게 상계해서 가지급금이 끝납니다. 가지급금 100. 자, 그럼 이제 가지급금 계정에는 더 이상 차변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매달 똑같이 예수금은 징수했고 상계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는 대부분 아파트의 예수금이 이거는 복골복이에요. 그 전에 격리가 정확하게 했으면 거진 남지 않고 지난달에 납부할 세금만큼만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금이 조금 넉넉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가지급금 쓰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거는 변회로 얘를 그냥 예수금에서 지급하시고, 그죠? 예수금에서 지급하시고, 그리고 국세에서 환급이 들어오는 날, 환급이 3월 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시 예수금을 적립해 놓는 거예요. 다시 해놓고 다음에 또 예수금에서 또 지급하고 또 환급 받으면 예수금에서 또
적립해놓고 우리 환급이 아니고 조정신고다. 그러면 더 상관없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간다. 이거를 글로 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면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하는 게 회사죠. 그 회사가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의 총 금액에 대한 소득을 정산해서 돌려줄 건 돌려주고 아니면 납부할 건 납부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고요. 이거를 언제 2월 급여에 정산 반영해서 환급해주고 직원은 환급해줄 건 환급하고 아니면 추징할 거면 추징하고 이걸 해당 관공서에 그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하고 지급명세서를 같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때 분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가지급금 한 거는 예수금이 남아있지 않을 때 먼저 임시지급했다가 나중에 신고할 때 상계하는 거죠. 지금 이게 제로가 될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